네, 안녕하세요. 예, 경찰 실무종합 암기 사항 정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 5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좀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좀 간략하게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283번, 정보 배포의 원칙이 있죠. 이쪽은 뭐, 독자 출처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름 보시고, 그죠? 한 번 정도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성 확보 방안인데, 이것이 실무집에 나왔는데 직접 문제 한 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언제 정보의 분류 조치, 인사 보안, 물적 보안, 통신 보안 있죠, 그죠? 네 가지 방안이 있고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분류니까 문서에 대한 비밀 표시, 1급, 2급, 3급 이런 것이 있죠. 또 예람 자격을 제한합니다. 또한 배포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 폐기 문서를 파기하는 거죠. 해서 이런 것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정보 배포의 수단인데 이것도 아마 암기보다는 역시 체크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히 읽어두시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그죠? 여기는 특별히 뭐 문제되는 파트는 아니라 보겠습니다. 다음 정보 보고의 종류인데 이것도 역시 한번 읽어두기 위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고 판단 나타내는 용어 있죠. 이것은 다 암기해야죠. 해서 판단됨, 예상됨, 전망됨, 추정됨, 오일됨 있고 각각의 키워드를 보시면 편해요. 판단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것은 비교적 확실한 것이고 전망된다는 것은 미로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고 추정되는 것은 막연히 추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정되면 막연히 추측해서 추해서 추추 연결합니다. 자, 우려되면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것이죠. 실온조사인데 실온조사는 이제 대상 쪽이 법령이 좀 바뀌었죠. 이미 여러분은 바뀐 법령으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실온조사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 뭐 실온조사권자 여기는 바뀐 것이 없고 대상에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 물론 모든 공무원 아니고 그죠?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 공무원입니다. 자, 그다음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그리고 4번에 국가 보안 시설이나 보호 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인데 자, 직원도 포함되니까 이럴 때는 국가 보안 시설 또는 보호 장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3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의 실험조사 있죠. 이것은 군인 등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군인, 군무원, 방산업체, 연구기관 종사자에 한정이 되죠. 자, 다음 70복 신고 관련 숫자는 이것은 뭐 필암기에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그죠? 이미 채용심에서부터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기 숫자는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고 6번 있죠? 집회 시위의 초대 신고는 이것은 24시간 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죠?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만 원 이하도 기억하시고 이 과태료는 경합되는 집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합 집회가 없다면 그죠? 단독 집회라면 이때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기타 뭐 7번, 8번 쭉 읽어둡니다. 자, 다음 벌칙 있죠? 자, 벌칙은 이제 공부하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3번 먼저 보세요. 6개월 이하의 징역도 50만 이하죠. 그래서 6개월 50인데 자, 거의 이제 집시법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한번 쭉 읽어두세요. 읽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센 것이 제일 위에 1번인데 센 것이 3년 300이죠. 자, 여기서 뭐냐면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해의 주체가 군인, 검사, 경찰관이 하죠. 이런 경우는 5년 이하로 이것이 그죠 가중됩니다. 5년. 자, 그리고 이제 2년과 200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뭐 가볍게 보시고 그죠 아니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3번을 잘 보시고 뭐 시험에 출제 나온다면 제일 이것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1번 정도 받으시고 자, 이거저거 아니면 그냥 2번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성기등 사용자인데 여기는 암기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예. 양이 많은 게 아니고 그죠? 좀 복잡해요. 예. 자, 먼저 거기서 대상 지역 구분 3단계로 구분합니다. 주거,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에 지역 있죠. 있고 시간대도 세 단계예요. 주간, 야간, 심야입니다. 자, 주간, 야간, 심야. 자, 주간은 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고 야간은 해진 후부터 24시까지. 자, 심야는 밤 12시부터 해서 아침 7시죠.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할 것은 심야입니다. 심야. 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심야는 자, 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했죠. 그 때문에 나올 때마다 그죠. 한번 비교해서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제가 그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죠. 자, 내용을 봅니다. 자, 292번은 필히 암기해야 됩니다. 아주 기본이죠. 이것은 기본. 자, 먼저 등가 소음도와 최고 소음도인데, 자, 등가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죠? 평균 소음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평균적으로 만약에 60인데, 가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시끄러운 소리가. 그것이 바로 최고 소음도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그죠? 기본적으로 평균치도 규제를 하고, 또 최고치도 규제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평균치가 낮아도 최고치가 높으면, 예, 이것은, 거기 이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다 외워야 돼요. 자, 외울 때는, 자, 아까 3단계 지역 봤죠, 그죠? 주거, 공공도서관, 그 밖에 지역 있죠. 3단계에서 60, 60, 70. 자, 이렇게 외워둡니다. 외워두시고. 자, 여기는 50, 55, 60이죠. 자, 당연히 위가 제일 조용해야 됩니다. 주거지역, 학교, 그리고 병원은 조용해야죠. 그래서 이쪽이 제일 낮아요. 60, 60, 70, 50, 55, 60. 자, 그리고 주거지역은 특히 심야도 중요하죠. 밤에 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 45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지역은 심야, 자, 크게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야간과 같습니다. 똑같이. 자, 그럼 최고 소음도 80, 80, 90이고, 90이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주거지역. 자, 여기는 70, 자, 적용되지만, 자, 그리고 공공도서관 75가 적용됩니다. 자, 또한 주거지역은, 자, 그리고 심야에도 적용되죠. 65, 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80, 70, 65가 되고, 공공도서관은 80, 75가 됩니다. 자, 그 밖의 지역은 최고 소음도는 90으로서, 자, 동일합니다. 셋 다. 그래서 이것을, 자, 뭐, 여러분이 그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암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도표를 하나, 그죠? 이것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머릿속에 넣는다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그 사진을 내가 지금 본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숫자가 떠올 겁니다. 자,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밑에 이 세 가지입니다. 측정 방법은 좀 글로 좀 나아요. 자, 측정 장소 좀 읽어주시고, 1.2에서 1.5m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자, 그럼 측정 소음도와 배경 소음도가 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배경 소음도는 원래 이제 문제가 되는 확성기 등의 소음이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자, 확성기 소음이 없어도 그죠. 해당 지역에서 뭔가 시끄러울 수 있죠. 바로 그것이 배경 소음도예요. 그것을 5분간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예, 이것은 뭐 암기 강의 시간에 할 건 아니죠. 예, 기본 수업 시간에 해야 됩니다. 대상 소음도죠. 대상. 자, 이것은 확성기 등의 소음도. 그것을 말이에요. 자, 이것은 1번. 배경 소음도보다 측정 소음도가 더 큽니다. 자, 지금 시끄러우면 확성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10대 10 이상 크면 측정 소음도 자체가 대상 소음도가 된 겁니다. 근데 3번에 보시면 측정 소음도가 배경 소음도보다 큰데 3dB 미만이에요. 자, 그러면 확성기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거의 비슷하다. 그럼 그것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때는 다시 한번 측정합니다. 측정하고 여전히 3dB 미만이라면 때는 확성기 등의 소음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잘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읽어주시고 오죠. 굳이 안 읽어도 1, 3번만 잘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등가 소음도 및 최고 소음도죠. 자, 등가 소음도는 바로 대상 소음도, 확성기 등의 소음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10분간 측정합니다. 그래서 10분 측정해서 평균 내는 거예요. 자, 하지만 주거지역이나 학교, 공공도서관 있죠. 이쪽은 아주 조용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5분간 측정해요. 5분간. 자, 측정 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소음도는 이것은
1시간에 3회 이상, 자, 1시간 3회 이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 1시간에, 그죠? 자, 2회까지 있죠. 2회까지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자, 일정 수치가 넘어서면 그때는 최고소음 위반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1시간 3회 외워두시고, 역시 주거지역과 공공도산 있죠. 여기는 더 엄격합니다. 여기는 1시간에 2회 이상, 두 번만 손을 놔도 위반으로 본다는 거예요. 얘는 한 번은 봐주는데 두 번부터는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회 이후에 구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파트가 그죠? 자,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문제에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집필시위 해산 쪽은 읽어두시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최종 활동 규칙도 뭐 중요성은 낮기 때문에 한번 읽어두시면, 숫자 2개밖에 안 나와요. 2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8번과 8번은 그냥 읽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장소가 어딘지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방첩 일반에서 이 3개는 그죠? 일단 실무 문제집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 출제는 다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역시 너무 열심히 이걸로 하지 말고 한 번 정도 꼼꼼히 보는 걸로 대처합니다. 자, 간첩의 유형도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독자적으로 출제가 안 된 지가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출제가 될 것이냐 조금은 의문이에요. 의문이니까 정리할 수 있을 만큼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손자병법의 5간도 그렇죠. 그래서 5가지 일단 이름 보시고, 상간, 적의 시민을 이용하는 것, 내간은 적의 관리를 이용하는 것, 방간은 적의 간첩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개 정도 구분할 줄 알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간첩망의 유형도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서클형 있죠. 이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면 사실 뒤쪽에 있는 것들은 안 읽어도 관계없어요.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좀 어렵죠. 자, 비밀 공작의 4대 요소에서 4대 요소는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3개. 4개, 4대 요소니까 4개죠. 그래서 목표, 주관자, 공작원, 공작금 4개 있고. 자, 그럼 주관자 있죠. 주관자가 공작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그런데 공작망의 책임자는 주공작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함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승진 문제에서 이런 것으로 함정판지는 없죠. 하지만 굳이 공부한다면 어쨌든 이런 것이 논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순환 단계 있죠. 단계도 실행계획 모집인데, 자, 이것도 시험에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지만 모르죠. 늘 이 승진 문제에서는 그래요. 승진 문제는 가끔 예측으로 부담 문제 나옵니다. 너무 지엽적이어서 이것이 나올 것인가? 근데 나와요. 그 때문에 자, 이것도 좀 불안하면 그죠? 최소한 실행 계획, 앞자 따서 지게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비밀 공작은 지게 지고 간다. 그러면 실행 계획은 아는 거죠. 그리고 모집 훈련은 당연히 훈련하기 전에 모집해야겠죠. 그러면 4개 정도는 그냥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읽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죠. 자, 신호의 종류, 감시 유형 있죠. 이것은 각자 보시면 돼요. 자, 심준 유형도 각자 봅니다. 이것도 특별히 그죠? 설명드릴 것이 없고. 선진의 종류. 자, 이것은 참고입니다. 이것도 종래에는 역시 문제에 나왔지만 지금은 문제에서 빠졌어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어떤 유형이 있으니까 안 나온 논점은 그죠?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불고지죄 대상은 반목자 3개 있고 벌칙을 이용합니다. 5년 200이죠. 그죠? 5년 200은. 자, 이것은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적 지적을 위한 범죄가 있습니다. 무슨 정을 알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은 공부하신 분들만 정리하면 되겠어요. 참고사항입니다. 물론. 자, 주체 제한 있는 범죄 있죠. 그래서 이런 4가지, 5가지죠. 이것은 주체 제한이 있는데, 3번째 있죠. 여기서 이 범죄 이름을 보면, 자, 이직단체 구성원의 허위 사실 날조 유포죄죠. 그러면 구성원의 나오면 주체가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열 필요 없고 나머지 그죠? 자, 목자 특직이 있습니다. 4개. 자, 이것을 외워둡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직을 식으로 합니다. 식으로 해서 특식 먹자 여기 외워두세요. 특식 먹자. 자, 그러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것도. 자, 다음 예비변모 미수인데 처벌하는 게 있고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처벌하는 거. 그래서 처벌하는 거 보면 반목자,
밥 먹자죠. 밥 먹자. 그리고 잠을 편하게 잡니다. 잠 편히. 자, 이직이 먼저지만 외울 때는 편히 여기 보세요. 밥 먹자, 잠 편히 외워두시고, 그죠? 자, 처분하지 않는 거는, 자, 특별한 게 없다 해가지고, 자, 불, 없다, 특무. 자, 특별한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개 있는데, 일단 여러분은 처벌되는 쪽으로 잘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형의 감경과 면제는 제가 그냥 정리한 거니까 직접 외워두세요. 외워두시고, 국가보안법의 특성이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채용시험 공부할 때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후속기한 연장, 뭐 연장이 안 되는 범죄, 참고인의 구인, 2회 이상 출석이 5회 부당할 때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둡니다. 자, 재범죄 특수가중은 일단, 자, 요건 잘 봐야 돼요. 일단 금고 이상, 그 다음 더하기 형의 집필 종료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자, 5년이 숫자니까 5년에 종하시고 그죠? 이럴 때는 법정의 최고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뭐 일정한 범죄를 범해야죠, 그죠?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자, 공소부의 효과를 보시고, 그 다음 6번. 자, 국가보안법에서 상금은 필요적이에요. 하지만 보조금은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고, 상금은 지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남북교도법인데, 남북교도법은 아마 뭐 분위기상 그죠? 지금은 출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탈 주민법도 좀 그래요. 그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네, 출제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자, 하지만 뭐 정리한다면 몇 개 안 되니까, 그죠? 이것만 정리하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3년, 1년, 5년 있죠. 쭉 읽어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호 대상자 시의 사유죠. 자, 이런 경우는 보호 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량사항인데. 자, 근데 이 재량사항과 가끔 기속사항이 있죠. 이런 것들은 외우지 말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경찰 역할은 재량이고, 사법, 수사경찰 활동은 기속이다. 일단 이렇게 외워둡니다.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 국민에게 뭔가 이익을 주는 행위 있죠. 수익적 행위는 재량입니다. 하지만 부담적 행위, 뭔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속이에요. 자, 대충 그것만 알아도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기차 목적이니까 재량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네. 자, 1부터 주겠죠. 그죠? 있는데 5번,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시청한 경우죠. 3년. 이 숫자니까 잘 기억합니다. 이것도. 네. 자, 다음 보안관찰법에서는 보안관찰 제외범죄를 꼭 암기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뭐 늘 그죠. 어떤 시험이든 꼭 나오는 그런 논점이죠. 읽어두시고. 다만 일반 이적죄는 다 알고 있죠.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제외되는데 국가보안법상 일반 이적죄는 포함되는 것. 자, 이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처분 대상자는 역시 금고 이상, 그리고 흉기학기가 3년 이상입니다. 3년. 집행받은 사실이 있어야 되고, 보안관찰 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갱신 기간도 2년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2년 이하가 아니고 2년이에요. 딱 2년. 자, 기타 뭐 4번, 5번은, 직접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318번은 보안관찰법에서 이런저런 암기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험에 나올 거는 거죠. 그렇게 확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는데 신고 있죠. 신고는 가끔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최초 신고 7일 이내, 정기 신고는 매 3월, 변동 신고는 7일 이내, 그리고 이전 신고는 10일 이상 주거지를 이탈하여 이행할 때 신고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집행중지는 자주 나왔죠. 과거에. 자, 1개월 이상 소지불명 1개월, 공태보고 3개월마다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 있죠. 여기는 위원장 임명과 6인의 위원회예요. 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은 위원장을 포함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은 포함만이 아니죠. 그러면 자, 총 위원수는 7명입니다. 7명인데 그죠? 자, 표현은 위원장 1명과 6인 나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이에요. 자, 법무부 차관이 합니다.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의결 정족수는 제과 출과죠. 자, 다음 320번. 자, 공무 후계이행 업무 처리 규칙이 있죠. 계획서 제출 20일 전까지 해서 여기는 실무 문제집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읽어두시고 2번 심사위원회 있죠. 심사 대상은 10명 이상 단체입니다. 10명 이상.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제과예요. 자, 이렇게 제과인 게 몇 개 나왔죠.
자, 아마 세 번째 나왔을 겁니다. 제과. 그 다음에 공모 국외 출장에 제한, 자, 출장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1번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과 2번 그 외 비위 사실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비위가 있고 1년 또는 3년이 제한받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은 귀국한 다음에 30일 내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국적법인데, 채용시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국적법이 그죠? 상당히 출제가 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 성준에서는 뚜렷하게 경향은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이만큼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많지 않죠? 일반 귀화에서 5년 있고, 혼인 간이 귀화는 요건이 2개 있습니다. 일단 혼인한 상태로 계속 2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는 거예요. 2년 이상. 그리고 혼인한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혼인한 상태로 지금 이제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경우예요. 자, 이거는 주로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이혼한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혼한 경우. 이혼을 했는데 이제 아기가 있고 그러면 국적을 부여하는 게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아기를 아버지가 키우면 몰라도 외국인 어머니가 키운다면 그때는 자국에 돌아간다면 몰라도 한국에 있으려고 한다면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죠? 이 규정을 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이상 주소가 있고 혼인하고 3년이 지났으면 그죠? 이혼한 상태여도 된다는 겁니다. 자,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물론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수는 예외도 있죠. 자, 4번은 직접 읽어두시고. 자, 외상한 지역 경찰 관련 숫자 322는 그렇게 중요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직접 2개 보면 돼요. 네. 자, 이거 323번 쿠단 데스크인데 이것도 독자적으로 나오기는 좀 논점이 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담당 경찰관의 이제 선발 심사위원회 있는데 위원회는 제3분의 2와 출과가 의결정족수입니다. 좀 특이하고 그죠? 그리고 쿠단 데스크에는 2년 근무 원칙이에요. 2년. 그 1년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자, 324번은 참고로 보세요. 자, 이것도 역시 지금은 유행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조합주의, 급진적 동아주의 있죠. 그래서 급진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있는데 각각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 정도 보시고 다만 너무 깊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325번 내군의 출국 금지와 외군의 출국 정지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 자체는 중요합니다.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렇다고 줄줄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몇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2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형사재판. 자, 금고, 형의 집행인데, 형의 집행 이렇게 보시고, 벌금, 추징금. 자, 그럼 세금이에요. 국세, 관세, 지방세. 그럼 양육비 채무자. 자, 최근에 추가되었죠. 6번, 대한민국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이렇게 보시고, 그죠? 벌금 등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 기준이고, 자, 세금은 국세 5,000, 관세 5,000, 지방세는 3,000이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출국 금지 기한은 위로 가서 1번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3번에 수사 목적 출국 금지 있죠. 이것은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자, 다만 거기도 1번, 2번 있는데, 그죠? 뭐,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지가 된 사람 또는 도주한 사람은 3개월 됩니다. 3개월 이내고, 2번 같은 사회는 영장 유효기한 이내입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연장할 수 있죠. 연장은 자, 금지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자, 이것을 청구해야 되고 그죠. 자, 출국 금지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1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긴급 출국 금지 있죠. 자, 여기서는 대상이 소위 이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정기 3년 이상인데 증거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긴급했으니까 승인 요청해야죠. 승인 요청은 이것은 자, 6시간 이내에 됩니다. 그래서 긴급 출국 금지를 자, 해놓고 그죠? 6시간 이내 출국 저기 승인을 요청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승인 요청하면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2시간. 근데 만약에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못 받죠. 못 받으면 긴급 출국 금지를 해제해야 돼요. 해제. 그래서 6, 12 역시 숫자 잘 이어둡니다. 어쨌든 우리 암기사항 정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단 숫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꼭 정리해야 돼요. 무사증 입국은 직접 읽어둡니다. 이것은 한번 체크한 사항이고
자, 굳이 암기하라고 준 건 아니고, 그죠? 네. 사점 관련 숫자 있죠. 자, 이것도 중요성은 찍으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단수 3개월, 뭐 복수해가지고 외교등은 3년인데, 뭐 지금 창구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가볍게 봅니다. 자, 외국인 체류 자격은 이것은 출제 이것이 그죠? 이것이 한 반반 되는 파트입니다. 자, 과거보다는 관심이 좀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아예 그죠? 참고로 보기에는 좀 걱정되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유학에서 D2, 유학에서 회화지도에서 E2, 자, 회화 잉글리시 2 이렇게 해서 E2 회화입니다. 예술 흥행 E6죠. 예술이니까 이름이 많이 필요해요. E6. 그리고 비전문 취업에서 E9. E9은 비전문 취업이에요. 네, 비전문 취업. 그래서 이 나이에서 E9 이옵니다.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것이 대저 근로자입니다. EAC죠. 대저 근로자. 지금 한국은 뭐 1순위 부족을 해서 그죠? 여러 곳에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도 문제고 농어촌도 문제죠. 그래서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 7번 비전문 취업을 자, 이 비자를 만들었고 농어촌을 위해서 대저 근로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외 동포는 자, F4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이거죠. 그래서 동포입니다. 말 그대로. 또 외국 국적 동포예요. 저도 여기서 뭐 중국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족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 그럼 결혼 이민이 F6입니다. 6. 네, 국민의 배우자와 그리고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네. 가끔 우리 국민이 죄송합니다. 자, 외국에 나가 있다가 자 거기서 뭐 여자분 만나가지고 그죠? 혼신고 안 하고 출산한 경우가 있어요. 자, 혼인신고는 안 됐지만 그 자녀는 우리 국민의 자녀가 맞잖아요. 맞으니까 그때는 F6 있죠. S. 자, 이 비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30번 입국 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건 유효 필요 없고 그죠? 한번 쭉 읽어두면 돼요. 다만 6번은 암기해야죠. 역시 숫자니까. 그래서 강제 퇴근 명령 받고 출국하고 5년 이내. 자, 5년 이내입니다. 5년 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5년 안 됐으면 입국할 수 없고 5년이 넘어가면 일단 입국이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체 정보 제공이죠. 자, 소위 지문 정보 등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17세 미만일 때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두시고 상륙의 종류도 지금은 이제 이것도 좀 유행이 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중요했는데 자, 하지만 최소한 대비는 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죠. 날짜 간단하게 한번 다시 봐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 조난은 30일, 승무원은 15일, 난민 90일. 자, 그리고 관광 자 3일죠. 자, 외국인 강제 퇴거할 때는 대상자 보호할 수 있죠. 10일 이내. 그리고 10일 인정할 수 있고. 자, 그럼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승인인데 이것은 3개월마다 승인받습니다. 그럼 4개월마다 승인받으니까 3개월이 안 되었으면 당연히 승인 안 받겠죠. 그래서 3개월 이상 보호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하겠죠. 그래서 3개월 계약합니다. 자, 다음에 외국인 체류가 있습니다. 자, 일꾼 휴대 의무. 자, 읽어주시고 만약에 일꾼 휴대 지시 의무를 위반하죠. 이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0만원. 자, 우리 뭐 경찰분들 실무에서는 제일 이제 직접 관계되는 것이 바로 2번입니다. 가끔 일찍 단속 나가서 그죠? 노래방이라든가 단속 나가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신분증, 신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 강제 퇴거의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거의 30까지 될 거예요. 이런데 그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사람이에요. 자, 일단 석방이 안 되고 형을 선고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출국 정지 사유죠. 그죠? 형집행 중이니까 출국 정지. 그리고 자, 형 이미 다 끝나고 자, 집행 끝나고 석방되죠. 그때는 강제 퇴거됩니다. 자, 그다음에 장기 체류와 단기 체류는 참고로 보시고 여권 관련 숫자도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것도. 자, 그다음 여권 등의 이제 발급에 거부 또는 제한이 있는데 자, 이것도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1번, 2번을 잘 보세요. 보시는데 1번, 2번이 아니고 1번 먼저 보고 2번, 3번을 보는 겁니다. 2번에서 4번까지네요. 다음은 1번에서 장기 2년 이상
그래서 기소 또는 장기 3년 이상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지 주기죠. 그죠? 이런 사항. 이런 경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 중에서 국외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장기 2년 이상으로 기소되었거나 여기서 끊어져요. 그죠? 또는 장기 3년 이상으로서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지 중지예요. 그래서 2년 기소 3년 중지. 자, 이러면 좀 쉬워지죠. 2년 기소 3년 중지. 또 영장 발부. 영장 발부는 3년 이상 걸립니다. 3년. 그러니까 3년 이상으로서 중지가 되었거나 또는 안 되었으면 3년 이상으로서 영장 발부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중에서 국외에 있으면 여권 등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자, 다음 2번 잡보세요. 이것은 여권법 상의 죄죠. 자, 그리고 3번도 여권법 상의 죄입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 실형을 받게 되면 그죠. 그때는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권은 발급이 안 돼요. 그리고 실형이 아니고 그죠. 집행유예 맞죠. 집행유예. 그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비교해서 보시고 그죠. 자, 4번은 다릅니다. 이것은 여권법 상이 아니고 여권법 외의죄예요. 외의죄. 자, 그리고 금고이상이죠. 금고이상. 이럴 때는 집행이 끝나거나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다시 본다면 그죠. 이 4번은 2번하고 비교되는 것이에요. 여권법상의 범죄로는 실형 선고, 어떤 실형만 선고받으면 전부 다 제한받지만 여권법이 아닌 거죠. 다른 범죄일 때는 금고 이상일 때만 제한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분 되죠. 자, 그렇다면 역시 5번은 또 3번하고 비교하면 돼요. 이렇게 둘 다 여권법 상의 범죄고, 자, 둘 다가 아니고 5번은 여권법 외의 범죄죠. 외의 범죄. 그리고 여권법 상의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하면 유견 중인데 여기는 그냥 집행유예가 아니고 앞에 금고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수적으로 볼 때 여권법 외의 죄는 전부 다 어떤 형 이상이다? 그죠? 금고이상이죠. 금고이상. 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이것을 비교해서. 네, 그러면 자, 이것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나머지 가나는 보시고 그죠? 자, 이러면 거의 뭐 골치 아프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자, 여권 효력 상실이 있죠. 자, 읽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읽어두시는데, 다만 여권이 발급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 안 찾아가면 그때는 여권 효력이 상실돼요. 6개월. 자, 이게 외웁니다. 6개월. 자, 단계별 여행경보 있죠. 그죠? 그래서 남색, 황색, 적색, 흑색이 있는데, 자, 요것은 출직관시 이제 좀 약해졌습니다. 자, 이것도 이슈가 될 때 좀 문제가 돼요. 과거에 그죠? 아프가니스탄 사건 뭐 기억나죠? 거기에 모 교회에서 그죠? 집단으로 선교 갔다가 전부 잡혀가지고 뭐 아주 어려움이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문제되는데 지금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뒤쪽 보겠습니다. 자, 다음 외국인 고용인데, 자, 이쪽은 이상하게 출자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관심에서 좀 벗어났어요. 자, 하지만 외국인 고용이 자꾸 늘고 있죠. 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언젠가는 한번 꼭 출시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이쪽은 준비를 하시라고 고용하고 싶습니다. 취업활동 기간 제한은 입국하고 나서 3년 동안 할 수 있어요. 3년. 자, 그리고 기간 제한의 특례가 있는데, 자, 이선 3년이 만료되고 그죠? 자, 만약에 재고용 허가 요청하면 그때는 한 차례 더 2년 미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총 5년 할 수 있죠. 5년. 5년이 정확이 아니고 5년 미만이 되겠죠. 네,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을 이제 조만간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외국인 어떤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5년 같으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처음 입국해가지고 일 배우고 적응하는데도 그죠? 한 1년 걸리고 한국말 좀 하고 한국의 문화를 습득하는데도 또 1년 걸립니다. 그러면 한 2년 지나서 일할 만한데, 자, 그러면 남은 기간이 한 3년밖에 안 되니까 기업 측에서는 불만이 많죠. 그래서 늘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렇게 5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플러스 2년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재입국 취업의 제한인데 한번 3년 일하고 그죠? 출국하면 6개월 동안은 다시 재입국이 안 돼요. 6개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수배서, 이건 중요하죠. 뭐, 시험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정리해야 되고, 특히 즉색수배 기준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준은 일단 장기 2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 범죄 금액이 5억 이상, 5억, 네, 5 이상. 그리고 범죄 금액이 10억 이상 때는 사이버 도박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도박 말고 나머지는 5억이 제공되고, 사이버 도박은 10억 제공됩니다. 10억.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보시고 오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볍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341번 여기서는 자, 영사 통보 있죠. 자, 원래 영사 통보는 이것은 자, 재량상입니다.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재 국내법이 그렇죠, 그죠? 자, 범죄수사 규칙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약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된 곳이 있어요. 반드시. 자, 그 대표적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날짜까지 규정을 둬요. 4일. 자, 최근에 한번 기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봐둡니다. 자, 국제사법공조의 제한사유 있죠. 제한사유는 5가지도 잘 보셔야 되지만 연기사유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사 진행 또는 재판 개소는 연기사유고 그죠. 제한사유는 위에 5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직접 읽어두시면 되고, 네. 뭐 하나하나 유율표까지 없고 그죠. 그냥 꼼꼼히 읽으면 됩니다. 자, 범죄인 인도의 제한 원칙 있죠.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3번 최소한 중요성. 자, 중요성이 좀 있어야 돼요. 자, 중요성의 기준이 뭐냐면 사용 무기에서 장기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1년 암기하시고, 자, 기타 나머지는 뭐죠? 뭐 이름만 보셔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범죄 인도 절차인데 이것은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 논점이에요. 자, 거기서는 이제 심사 청구는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해야 되고, 자, 그러면 결정해야겠죠. 결정은 2개월 이내 합니다. 그래서 3일 이내 청구하고 2개월 이내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2개월 이내 만약에 그죠? 청구 명령이 없으면 석방해야 돼요. 그때는 석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일, 2개월, 2개월 외워두시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이것은 밑에는 의무적 사유와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할 것은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한번 꼼꼼히 읽어두는 것인데, 자, 항상 절대 의무 있으면 자, 이거는 두 대, 외우는 것은 한쪽만 외우세요. 자, 그래야 혼동되지 않다 했죠. 그래서 자, 절대 4가지를 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효, 키워드 시효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 그래서 재판 계속 중, 재판 확정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 3번은 이유. 그리고 4번은 자,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책 신념 때문에 어떤 불평등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평등 원칙이에요. 평등. 그래서 키워드 시효, 재판, 이유, 평등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이 2번과 여기 의무적 사유 3번인데, 자, 이것도 보면 재판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것은 인도범죄 외의 범죄예요. 왜? 하지만 절대는 인도범죄에 관한 거죠. 그래서 관한 것이라면 절대적 거절. 자, 그때는 인도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인도 문제 외의 범죄에 관한 것이라면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보죠. 자, 다음 국가방첩전략회의 있죠. 자, 이것도 뭐 일단 실무집에 있길래 그죠.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서 필요하신 분은 읽어둡니다. 소파 쪽은 잘 출제는 안 되는데 가끔 출제가 돼요. 가끔. 자, 손해배상에서 미군 75, 한국 25 이거죠. 네. 이거는 자, 전적으로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 자, 미군에게 있을 경우입니다. 미군에게. 그때 자, 미군이 100% 아니고 75%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둘 다에게 있으면 각각 50이에요. 또는 누구 잘못인지 알 수 없어도 각각 50 적용됩니다. 자, 기한은 공무 중은 5년이고 비공무 중은 2년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인데 뭐 가족에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죠. 미만. 21세 나이가 특이하니까 그죠? 받습니다. 자, 여기 형사재판관에서는 소파 사건 발생 보고는 사건 접수 24시간이 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다시 3번 보세요. 자, 한미행정정 협정이죠. 이것도 소파죠. 소파 사건 통보는 7일이 나옵니다. 7일. 자, 여기서 뭐냐면 그죠? 자, 현행범일 때예요. 1번은. 자, 미군들은 사고 쳤습니다.
자, 어떤 범죄, 뭐 강도든 강간범 잡고 보니까 미군이에요. 그때는 24시간 이내, 자, 이때는 보고합니다. 자, 그거 말고, 그죠? 자, 현행범 아닐 때는 통보가 제공돼서 7일 이내 검사에게 통보하면 돼요. 예. 자, 미 정부 대표의 수순 요구는 48시간 전에 통보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48시간이고, 그러면 미 정부 대표는 1시간 내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의 송지 송부죠. 이것은 재판권 포기 요청을 통보받죠. 통보받으면 14일 이내, 그죠? 검사에게 그것을 사건을 송치는 송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역시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본수를 보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도가 소파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자, 그리고 뒤에 예외 시비가 제가 늘 하다가 사실 안 썼어요. 이것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배포한 자료에는 위에 있는 349번까지만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349 하니까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숫자가 350 딱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한게 더 늘려고 하니까, 그죠? 참 그게 더 애매합니다. 그래서 고민 하다가 그냥 349로 맞췄습니다. 맞췄고, 이 정도만 여러분 정리하면 암기사항은 더 이상, 그죠? 네,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제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저를 만들었고, 암기사항 위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야 될 사항도 다 넣었으니까, 그죠? 네, 이 정도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죠? 마지막 정리에 도움이 될 거로 일단 예상합니다. 어쨌든 자, 마지막 한순간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좌절 좀 이상한가? 네. 자, 열심히 잘 공부하셔가지고, 그죠? 좋은 성과 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